2023년 1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 7분 FC 한양 28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나입니다. 네, 이제 2023년 첫 녹음입니다. 와. 다들 한 살씩 먹었고 지난주에 이제 승훈이 형님이 들어와서 첫 녹음을 진행했었는데 그거 파일로 들어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형님? 나름 괜찮았으면 재밌었고 음질도 다 재밌었고 좋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제 지인들 중에 칭찬이 많았습니다. 괜찮았다. 바로 적응을 하신 것 같아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도 이제 5명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곧 있으면 또 추가 멤버를 모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새학기 되면 이제 뭣도 모르는 신입생들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합니다. 부려먹진 않지만은 그래도 뭔가 새로운 승현이 같이 네. 별 생각 없다가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또 공고를 낼 생각이고요. 이제 월드컵 결산 다루고 나서 바로 이제 축구가 거의 EPL은 한 팀당 거의 2경기씩을 다 했고 라리가도 시작을 했고요. 세리에가 아직 시작을 못했고 분데스는 거의 2월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즘 EPL 거의 보는 게 많아지는데 EPL도 나름 또 재밌어가지고 다시 굉장히 재밌게 경기를 봤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그러면 이제 바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리가 15라운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1위는 바르셀로나입니다. 15경기 38점. 아직 1인가요? 아직 1위입니다. 승점 차로 1인 것 같은데 승점 차가 아니죠. 득실차로 1인 것 같은데 일단 에스파뇰과 1대1로 비겼는데 이 경기는 경기도 경기지만은 심판 라우즈. 월드컵 때 이제 논란이 많았던 그 심판이 이제 주심을 봤었는데 일단 바르셀로나 팬은 이 경기 어떻게 봤나요? 일단은 라우즈 기록을 잠깐 찾아보니까 월드컵 포함 2경기 동안 옐로우 카드 33장을 주는 기염을 토했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경기에서도 퇴장이었던 선수가 퇴장이 취소가 되는 이런 일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월드컵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제 사비 감독의 공격 전술이 없는, 즉 윙어의 개인 기량을 좀 많이 맡기는 공격 전술이 또 발목을 잡았는데 일단 안수 파티의 폼이 좀 안 올라오는 게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상 끝나고 나서 이제 한때는 이제 음란 파티라고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너무 폼이 떨어져서 이제 돌파도 안 되고 슈팅도 좀 메가리가 없어져서 그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픈 것 같고 하피냐도 너무 이제 터치 라인이라고 하죠. 그 스로인하는 라인 그쪽 근처에서만 계속 놀다 보니까 본인의 좀 브라질 대표팀에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들어와서 슈팅을 때리는 빈도라던가 아니면은 크로스도 계속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정발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본인의 주발이 아니기 때문에 또 메가리가 없는 모습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일단은 더용을 선발로 기용한 것 자체는 저는 꽤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스케츠가 교체로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가비의 상태가 좀 살짝 관리 차원에서 교체를 했던 것 같고 더용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중원은 좋아졌는데 일단 가비 활용폭도 너무 작고 그러니까 약간 이 포텐 있는 미드필더를 스페인 대표팀에서보다 더 활용을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사비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우리가 월드컵에서 이미 다 지켜봤듯이 이 점유율을 오래 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지금 뒤에 나올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도 첼시 경기도 그렇고 여러 경기에서 다 나왔지만 볼을 오래 소유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효율적으로 보내주는 게 중요한데 레반도프스키가 찬스를 많이 잡고 결정도 좋았지만 이 마무리에 좀 운도 안 따라줬던 것도 있었던 걸 감안을 해도 좀 공격 생산 자체가 좀 비효율적이지 않았나. 근데 이제 에스파뇰은 전반엔 밀리다가 이제 후반에는 완벽히 템포를 잡으면서 PK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본인들의 공격 패턴을 바탕으로 바르셀로나를 꽤 많이 위협을 했어요. 한 50분부터 80분까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경기 정도는 아무리 더비라고 해도 좀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 더비 매치를 좀 잡지 못하고 전술적으로도 단 한 가지의 진보도 하지 못한 사비가 지금 경질련이 좀 많이 돌고 있어요. 바르스 팬들도 이젠 잘라야 된다. 1위인데도 잘하나요? 아니 1위가 사실 어부질이 1위 있기 때문에 레알도 너무 안 좋았고 다른 팀들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비의 선임 자체가 조금 이제 후회가 된다. 이럴 거면 왜 선임했냐?
뭐 선임 자체를 좀 후회하는 팬들이 많아서 뭐 저는 사비 지지자였던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변화가 없을 거면 나가라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변화를 해서 맨유는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쵸. 그러니까 맨유처럼 철학이 확실한 팀을 상대로 아, 그 무대포 축구를 하면 사실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정신을 차리고 공격 전술에 대한 조금 세부적인 패턴이라던가 동선 이런 걸 좀 빨리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AT와의 경기죠. 그죠.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뭐 AT도 별로기 만만치 때문에 않게 안 좋아서. 그냥 둘 다 그냥 별로 대 별로가 붙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둘이 붙는 경기인데 고양이죠. 근데 뭐 결정력이 사실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즈만만 조금 나쁘지 않게 하고 AT도 사실 나머지가 조금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와 모르겠어요. 근데 상성상으로는 원래 바르사가 잡는 게 맞는데 또 최근 결정력도 좀 많이 아쉽고 측면 공격도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섣불리 좀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이 경기도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이 보니까 77.5%더라고요. 와. 어마어마. 그러니까 에스파뇰이 그 점유율 자체를 포기를 하고 아예 그냥 카운터 치는 방향으로 해서 라인이 올라갔을 때 이제 세르지 로베르토가 지금 측면 수비가 안 되는 선수 쪽으로 스루 패스를 보내서 그렇게 조금 역습을 하는 패턴으로 많이 공략을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알바도 퇴장을 당해서 아, 예.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많은 다음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르셀로나가 리그에서 한 경기 이제 무승부를 거둬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승점 동점을 만들어냈는데 마드리드는 이제 바이아돌리드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벤제마가 2골 넣었고요. 일단 이 벤제마가 최근에 또 논란이 좀 있죠. 프랑스 대표팀 관련해서 대표팀 은퇴도 했고. 은퇴도 했고. 근데 실제로는 뭐 16강부터 뛸 수 있는 상태였는데 뭐 팀 내 주축인 뭐 그리즈만, 요리스 등이 이제 반대했다. 뭐 이래서 뭐 다시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소속 그 프랑스 대표팀 그 선수들 대부분을 이제 언팔로 했다. 오. 이러면서 이제 뭐 불화설, 뭐 데시장과는 옛날부터 불화설이 있었지만 이러면서 거의 좀 논란이 많았는데 바로 리그 복귀하자마자 2골 멀티골 박아 넣으면서 지금 승점을 다시 38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벤제마가 내년이면 이제 FA가 된다. 그래서 뭐 연봉을 100억을 올려달라. 벤제마는. 그리고 단연 계약을 해달라. 근데 지금 레알에서는 조금 결정을 연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0억을 올려달라는 게 그 아자르랑 같은 연봉을 달라는 거래요. 이 아차를. 그래서 이 아자르의 스노우볼이 벤제마한테까지 영향이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100억보다는 그 장기 계약의 문제인 것 같아 갖고. 아, 카시아스 라울도 보냈는데 벤제마 따위가 뭐. 벤제마 따위요? 근데- 카시아스 라울이잖아요. 그쵸, 이제 그죠. 벤제마보다는 이제 카시아스 라울이 아무래도 스페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잘했죠. 레알에서. 레전드 프랜차이즈 스타. 존나 멋있잖아요. 사실 좋은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수만 있다면 벤제마도 사실 나이가 많으니까 대체를 한다고 해서 정말로 이해를 못할 건 아니죠. 왜냐면 에이징 커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이도 좀 많은 게 아니고. 네. 뭐 그래서 레알은 뭐 다음 경기가 레알은 누구죠? 비아레알. 네. 뭐 비아레알. 과. 비아레알은 잡지 않을까요? 네, 뭐 에멜인가요? 에메리는 에밀 아스톤 빌라 왔잖아요. 아, 그림 나요? 보고 싶네. 여튼 그렇게 해서 라리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입니다. 1등부터 볼 텐데 누구죠? 1등 아스날 16경기 43점. 와. 43점 페이스가. 그렇죠. 최근 2경기 2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웨스트햄과 3대1 승리. 두 번째 경기 브라이튼과의 4대2 승리. 일단 좀 지켜봐야 할 점은 사카, 마르티넬리, 은케티아가 2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네요. 그죠. 은케티아가 사실 그 월드컵 전과 바뀐 거는 스트라이커 자리 하나뿐이거든요. 제소스가 은케티아로 변했다. 근데 큰 문제가 없어요 아직까지. 은케티아가 심지어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경기 모두 이제 외대고르의 활약이 아주 빛을 발했습니다. 아, 외대고르. 월드컵을. 네, 월드컵을 안 갔다 와서 그런가 혼자서 이제 에너지가 넘치죠 이제. 그에 반해서 자카가 조금 내려왔고 많이 뛰어서 그런가. 2경기 다 잘했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지금 아스날이 2위랑 승점이 7점 차니까
7점. 아 그럼 우승인가요? 네? 아니 우승 적기다. 이제 반 5대 5다. 아 적기네요 적기. 맨시티와 5대 5다. 근데 사실 우승 가능성을 꽤 높게 점칠 수 있는 게 이제 박싱데이가 끝났을 때 이제 1위를 했던 팀이 사실 대부분 1위를 했거든요. 네. 그 아닌 경우 중에 아스날이 있어갖고. 아, 그리고 역전했을 때는 다들 맨시티였죠. 아. 네. 저는 100% 아스날 우승이라고 봅니다. 저 또라이네. 그리고 100%. 그게 있더라고요. PL 출범사상 16경기에서 43점을 넘기면 지금까지 다 우승했습니다. 5팀 있었죠. 네. 뭐 60년대 토트넘부터 해서. 네. 그리고 이번에 5번째 팀이 아스날이 되지 않을까. 아야. 그 역사는 깨지는 법입니다. 100% 우승합니다. 100%. 저는 아스날 우승 확률 개인적으로 한 75%. 상당히 높아. 7점 차면 사실 2경기나 앞서는 건데. 우승해야죠. 네, 해야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들 뭐 어쩌자고요. 뭐 사실 이렇게 우승을 노리다가 이제 내려가도 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챔스만 가면 좋죠. 아닌가요? 챔스 갔죠 이미. 아, 챔스는 그런가요? 사실상 확정이죠. 토트넘이랑 13점 차인데 못 가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네. 걔네는 원래 챔스 못 가는 팀이고. 첼시 팬으로서 적극 동의합니다. 뭐 최근 몇 년은 좀 아니지 않았나요? 얘네는 운이 좋았어요. 아,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죠. 능력에 비해 운이 좋았다. 음. 이제 리버풀도 뭐 잘할 거고 맨유도 잘할 거고 하니까 아직 모르죠. 혼자만 살짝 부정적인 견해. 아유, 영레발이죠. 그렇죠. 영레발 우승을 못 해본 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네. 18년. 네. 네. 19년인가요, 이제는? 와. 그렇죠. 올해도 못하면. 네. 이제 뭐 아스날은 뭐 2연승은 했지만 다음 경기가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뉴캐슬전입니다. 뉴캐슬이 이따가도 잠깐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리그 3위예요. 잘해요 진짜. 잘해요. 네, 11경기 34점. 기마랑 그렇죠. 브루노 기마랑이스 선수랑 지금 뭐 뉴캐슬이 페르랑 맨디한테 뭐 거대 제의를 했다 뭐 이런 썰도 돌면서 또 겨울에도 뭔가 영입을 하려나 싶은 조짐이 있는데 이 팀도 챔스를 바라볼 만한 팀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2위는 맨시티입니다. 16경기 36점. 맨시티는 1승 1무 기록했어요. 리즈랑 3대1로 이겼는데 맨시티와는 에버튼과는 1대1로 비겼습니다. 그 그레이의 원더골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잘 찾아라고. 이 에버튼 상대로 홈 경기에서 이제 비기면서 아스날과 승점 차가 더욱더 벌려졌는데 맨시티는 요즘 어떻게 보시나요? 시티가 항상 우승을 많이 했잖아요. 우승하는 시즌은 이렇게 좀 리그에서 하위권 팀을 상대로 막 한 점 차 승리도 아니고 3대0, 4대0, 5대0 이런 경기가 유독 눈에 띄었는데 이번 시즌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다. 최근 홈 2경기도 월드컵 전에 브렌트포드한테 지고 그리고 강팀이죠. 브렌트포드한테 지고 이번에 또 에버튼하고 비기고 이런 거 보고 에버튼은 이겼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스날 우승 시즌이다. 아 이워비가 심지어 잘했어요. 이범이 잘하더라고요. 아스날이 이제 한 명씩 보내줬거든요 팀마다. 걔네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뿌듯한가요? 아 뿌듯합니다. 이따 토트넘 얘기할 때도 아하. 좋습니다. 이게 맨시티가 이제 홀란드랑 알바레즈 있으면서 이제 지난 시즌 없었던 9번이 생기면서 이제는 아무도 못 막는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승점을 많이 드랍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본인들이 하던 이제 전 시즌까지 계속 하던 축구가 아니라 이제는 홀란드가 워낙에 또 골 생산력이 좋다 보니까 그 선수를 조금 의식하고 전술을 짜다 보니 조금 이제 빈 공간이라던가 허점이 좀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고 일단은 뭐 아스날이랑 2경기도 좀 해봐야겠지만 이제 그걸 제외하더라도 이 정도면 아스날 우승해야 된다. 다들 지금 맨시티가 이렇게 이제 밑에서 삽질을 해주고 있는데 이 정도면 해야 되지 않나? 7점 차인데 맞대결 2번 다 져도 1점 앞서는 그죠. 그런 아왜 그러세요? 이 정도면 당위성이 생기지 않나? 해야죠. 네. 근데 리버풀도 7점 차에 따라잡혔습니다. 14, 14 때 그때였나요? 13, 14, 18, 18 1718. 네, 1718 때. 네. 1819 때. 1920이 리그 우승이죠? 97점. 네, 그렇죠. 네, 그때 1패 준우승. 네, 1패 준우승 시절이 이제 한동안 7점 차까지 벌어졌다가 갑자기 막 훅 잡히면서
기억이 납니다. 그 무패 우승한다고 깝쳤을 때 아니에요? 네. 그때 그거 와포드한테 네, 네, 맞아요. 맞고 졌죠? 와퍼가 3대0으로 졌죠. 아 진짜 그거 너무 꼴보기 좋아. 사르가 이제 두 골 넣으면서 겁나 잘하더라요. 졌됐다. 에버튼 경기 약간 특이한 점은 이제 맨시티가 교체를 87분에 했다. 첫 교체를. 왜 해요? 그럴 거면. 이게 펩도 원래 이게 교체를 많이 안 해요. 네. 전술 플랜 A는 잘 짜는데 보면 이제 교체술이 살짝 좀 갸우뚱하죠. 하는 네, 거. 그게 이제 고집을 많이 부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안 풀려도 조금 야 이대로 하면 뭐든 들어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교체를 안 하다가 이제 조금 잘할 때 보면 이 사람 교체 잘하네라는 얘기가 이제 가끔 나올 정도로 원래 교체에 대해 좀 보수적인 감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87분까지 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건 너무 제가 늦은 봤을 게 때 아닌가. 그냥 체력 안배 용의 교체지 사실 뭐 전술을 바꾸겠다 용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가장 의아하다고 얘기 나오는 게 이제 필포든이 계속 벤치에 있다가 필포든 같은 자원이면은 뭐 45분에 해도 되고 뭐 50분에 해도 되고 언제든지 투입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선수를 이제 87분까지 약간 묵혀둔 느낌? 이러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여튼 뭐 펩이 알아서 어련히들 잘 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스날이 유력하긴 하지만은 맨시티가 한 뒤집는 그런 걸 좀 기대하고는 있어요. 왜요? 왜 기대해요?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이게 재밌어요. 아스날이 우승하는 게 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뒤집히는 게 더 뻔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 에이. 좀만 더 있다가 네. 다들 한 26경기쯤에 뒤집으면 재밌지 않을까. 다들 아주 새해 망하세요. 제가 토트넘한테 5대1 패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는 안 돼요. 우승 못해도 지난 시즌에 생각이 안 나나요? 3대0으로 지지 않았나요? 그거는 운이 없었죠. 원정이어서 괜찮습니까? 편파 판정에 대한 그거죠. 그게 편파 판정이 있었나요? 홀딩 퇴장은 억울했습니다. 그거 그냥 잡지 않았나요? 네, 내 맘이에요 다. 그게 퇴장이 아니면 그러니까요. 좀만 더 거칠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파리데스는 사람 접촉 안 했는데 옐로 카드 정당한 그 거 아닙니까? 새끼는 씹새끼죠. 그건 안 되죠. 야, 거기서 그거 아닙니까? 에이, 그건 뭐야? 관중 슈팅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맨시티가 1승 1무 기록했고요. 이제 4위 맨유 현재 16경기 32점입니다. 맨유도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2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노팅엄 상대로 3대0, 울버햄튼 상대로 1대0으로 이기면서 호날두가 나갔지만 별로 상관이 없다. 더 잘하는 느낌이었어. 그죠. 부패가 좀 더 살아나는 느낌. 저는 좀 호날두가 나가서 아쉬운 게 이제 원래 좀 볼거리를 선사하던 선수 아닙니까? 아 맞아요. 동료가 자리도 삐죽거리고 이제 경기 중간에 집에 가고 뭐 감독한테 짜증내고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볼거리가 없어진 점은 좀 아쉽다. 원래 이제 맨유가 한때는 최근까지 조금 예능 캐릭터 팀 이제 나와서 이상한 짓 하고 했는데 뭐 요즘 레시포드도 그렇고 마샬도 그렇고 갑자기 잘해서 조금 재미가 없네요. 네. 이건 재밌는 거 한번 했잖아요. 이제 늦잠 포드 했잖아요. 아 징계로. 네, 늦잠 자느라 늦은. 뭐 이 팀도 이제 테나 감독의 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저는 진짜 빨리 팀을 확 바꿔놓은 것 같아서 진짜 잘 될 것 같다. 초반에 2연패 할 때까지만 해도 진짜 불안했는데 완전히 이제 이제 초반엔 고집을 버리고 실리 추구하다가 점점 이제 색채를 입히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호날두 내친 것도 좋은 선택이었다. 과감하게. 팀 분위기도 그렇고 주급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호날두가 좀 필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맨유는 제 생각에는 뭐 아무래도 제일 급한 거는 중앙 공격수니까 중앙 공격수 한 명 데리고 오면은 챔스를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저도 이대로만 가면 이제 4위는 할 것 같은데 좀 더 안정적으로 4위를 지키거나 아니면 3위를 노린다. 뭐 2위까지 올라간다. 이러면 최전방 공격수를 조금 영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좀 많이 노리면이죠. 아, 이제 승점 차랑 이제 좀 수준 차가 조금 있으니까. 맨시티랑도 7점 차네요, 맨유가. 그렇죠. 그럼 뭐 7점 해갖고 이제 아스날이 14점. 14점 차예요, 그러면. 네. 우와. 아니요, 맨시티가 4점 차입니다. 아, 4. 깜짝이에요. 14점 차면은 그럼 우승이죠? 그럼 우승이죠. 다들 미쳤어. 제가 초반에 이제 테나우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축구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테나우 축구 뭐하냐. 테나가 뭘 알아. 네. 이런 발언했는데 아르테타 부끄러워지네요. 초기를 봤으면 그런 말이 안 이 다릅니다, 아르테타. 아르테타는 매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친구예요, 그 형은. 리그 15위가요? 그 형은 그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고뇌가 보인다니까요. 이게 아르테타가 원래 답보의 아이콘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아무나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3년을. 사비 3년 기다려봐요. 바르샤 챔스 못 갑니다. 여러분. 아스날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챔스 언제 가보셨죠? 마지막이? 1617 아닌가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족같네요. 지금 뭐 다음 경기가 이제 맨유는 본머스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맨더비입니다. 오, 맨더비. 맨더비가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어디서 하죠? 맨유에서 합니다. 아, 올드트래포드. OT의 맨유는 이거 무적인데? OT 맨유는 절대 못 이겨요, 이거. 확실합니다. 아스날이 많이 적어서 알거든요. 유일한 1패, OT. 그 반면에 이제 상대 팀이랑 붙었던 울버햄튼은 지금 리그 19위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이제 로페테기 감독 아래 2경기 연속 선발 나왔는데도 좀 불안하죠, 팀이 많이. 팀이 잘 안 풀리는 이대로 생각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얼마 전에 뭐 쿠냐 영입하긴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반등을 할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계속 디에고 코스타가 나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친구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죠. 요즘 안 때려요, 사람? 좀 신경전은 있었는데 제 기억에도 맨유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만진 안 하죠? 그리고 디에고 코스타가 울버햄튼 와서 첫 경기 퇴장당했습니다. 이 형은 나이를 처먹어도 이거 원래 나이 먹으면 다들 순해지잖아요. 그렇죠. 오타멘디도 순해졌는데. 근데 이 근데 형은 페페도 뭐 정신 못 차렸으니까. 많이 순해졌죠, 그 정도면 페페. 옛날 같으면은 그 정도 스토리로 찍었을 텐데.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황희찬 선수가 이제 월드컵 때 폼이 좋았기 때문에 소속팀에서도 이게 유지될까 기대를 했는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게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감독이 왔는데 전에 선발을 안 쓰던 선수를 이제는 선발로 2경기를 쓴다는 거는 훈련 중에 굉장히 뭐 좋았던가 아니면 월드컵에서의 모습을 높이 평가한 건데 이럴 때 한 골씩 넣어줘야 이제 좀 완전한 주전으로 도약을 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트라오레가 보통은 이제 경쟁 상대일 거 아니에요. 이제 우측 윙에서 트라오레가 몸 풀 때마다 이제 황희찬의 안위를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빨리 좀 결과를 좀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위 토트넘입니다. 1무 1패. 17경기 30점. 2경기 동안 이제 1무 1패를 했죠. 수비가 많이 안 좋죠. 지금 멀티 실점이 한 리그만 7개 연속인가? 그 정도인데 뭐 수비가 그렇게 안 좋으면 이길 수가 없죠. 올라갈 수가 없죠.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콘테가 또 토트넘은 이제 5위가 최선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첼시 팬으로서 인터뷰를 하는 거 보고 있으니 또 옛날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제 수염 안 깎고 트레이닝복 입고 이제 인터뷰에다가 보드진 열심히 까고 뭐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나가는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죠. 선수 영입을 뭐 한 14명, 15명으로 뭐 이길 수 없다 이런 말 했는데 영입해달라는 거죠. 이 형은 진짜 조금 막 짜증내면 짜증내는 티를 내요. 그렇죠. 감독이. 그게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요? 이게 사실 감독이라면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선수들을 좀 멘탈 케어도 해주고 이제 으쌰으쌰 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밖에다 대고 우리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설사 생각을 그렇게 하더라도. 근데 이런 분야의 이제 최고 권위자는 이제 무버지 아닌가요? 좀 다릅니다. 느낌이. 무리뉴는 그래도 약간 팀을 옹호하는 건 있는데 콘테는 좀 보드질을 많이 저격하죠. 그리고 무리뉴는 사실 보드진 저격도 보드진 저격이지만 막 소속팀 선수도 저격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의미에선 선수를 더 까는 감독이 아닌가. 무리뉴는 네. 멋있지 않나요? 약간 선수를 까는 게요? 나이 먹고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꽤 그래도. 나이 먹고 이제 울더라고요. 컨퍼런스. 컨퍼런스 우승하고. 네. 참 마음이 약해집니다. 챔스 우승하고도 안 울었던 양반인데 컨퍼런스를 우승하고. 그리고 아스톤 빌라한테 지고 나서는 콘테가 뭐 경기는 졌지만 이 정도 경기력이면 만족한다. 뭐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해서. 이 경기력 자기질을 하시기 시작하는. 근데 경기력도 제가 안 보기엔 좋았습니다. 안 좋아. 경기력 안 좋죠.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처참했어요, 진짜. 이게 좋은 경기력이면 저 감독한테 안 좋은 경기는 뭔가. 지금 토트넘이 시즌 10경기 연속으로 선제 실점을 했다고 합니다. 챔스랑 리그컵 다 포함한 기록이고요. 리그만으로는 지금 7경기 연속 실점, 선제 실점. 이게 상위권 팀의 기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선제골 많이 먹히고 브렌트포드도 먼저 먹혔고 2대0으로 지고 있었죠.
어떻게 따라잡은 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토트넘이 그렇게 꾸역꾸역 따라잡다가 이제 그게 아스톤 빌라전에서 먹히지 않은 거죠. 한계를 네. 점점 보이는. 이거 공격진도 사실 요즘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케인이 뭐 국대에서나 잘하지 사실 토트넘에서 할 게 너무 많고 손흥민도 뭐 국가대표 클럽 포함해서 이번 시즌 내내 안 좋기 때문에 뭐 공격진만 믿고 가는 축구도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중원도 별로고 그래서 뭐 렁글레 선발로 쓰는 거 보면 얼마나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런글레? 그러니까 걔를 왜 오른쪽 랑글레가 중앙에서 좀 중앙에 네. 중앙. 네 그것도 이상하고. 근데 또 이게 수비 라인을 안 바꾼 게 아니잖아요. 다이어를 쓰다가 이번에 네. 안 써봤고 그때 다이어 탄강가랑 랑글레였다가 이번에 다이어 탄강가 대신에 벤 데이비스 로메로. 로메로. 그렇죠. 네. 그렇게 나왔는데 똑같이 이 실점을 했고 토트넘도 수비수 영입이 필요하죠. 다이어도 믿을만한 선수는 아니고 랑글레도 불안하고 벤 데이비스도 사실 주전값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번 경기는 도어티가 선발로 나왔는데 뭐 그것도 사실 이제 초반에 저희가 계속 에메르송 말고 도어티 써야 된다 얘기를 했지만 들어가도 별 수가 없다. 이 정도면 그냥 전술의 문제가 아닌가. 네, 에메르송 써도 뭐 똑같았을 겁니다. 아니면 3실점을 했을 수도. 그래도 뭐 그래도 삼각발 크로스는 안 나오니까 좀 다행이지 않나. 이게 뭐 FM 하시는 분들은 토트넘 할 때 간혹 느끼는 건데 다이어가 홈그라운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사람이 그렇죠. 스포르팅 네. 리스본 유스 출신이기 때문에 홈그라운이 안 돼서 이제 등록할 때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잉글랜드 엔데도 불구하고. 근데 경기력도 이 정도면은 빨리 존속히 없애야 되는 자원이 아닌가. 옛날엔 정말 잘했는데. 그리고 잉글랜드 수비의 희망이었습니다. 그죠. 한참 젊을 때. 한때는 이제 다이어가 이제 3선에서 덴벨레랑 함께 토트넘에서 정말 잘했는데 이제 점점 폼이 떨어지더니 센터백으로 내려가고 센터백에서도 이제는 실수도 너무 많고. 맞아요. 잔실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게 에메르송도 바르샤 우풀백의 희망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아. 토트넘이 이제 한 경기만에 데려가고 이제 스스로 그 불을 꺼버렸죠. 그리고 이제 중원도 시즌 그러니까 시작할 때만 해도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비수마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비수마가 그 브라이튼 비수마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생각보다 별로죠. 그 저희 패널 중에 누가 호이비에르를 그렇게 고평가하지 않는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절 거입니다 아마. 아 제가 호이비에를 진짜 싫어하죠. 네, 준석이었던 것 건 같아요. 제가 하는 건데 원래. 근데 호이비에르 역시 간혹 가다가 우겨듣는 골을 넣기는 해도 뭐 그렇게 그 공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그 아스톤 빌라의 경기에서 물론 다 안 좋았는데 그나마 중원에서 다른 애들보다는 호이비에르가 제 역할을 하는 근데 느낌이. 그렇게 보이는 게 볼터치가 좀 많아서.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막 사실 뭐 원래 이제 벤탄쿠르가 선발로 나오진 않았으니까 네. 이제 볼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비수마가 전진성이 좀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냥 호이비에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페리시치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호이비에르가 국대에서도 대차게 말면서 아, 네. 너무 별로였어요. 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토트넘은 이제 콘테가 계속 백스리를 쓰잖아요. 네. 백스리면은 그래도 센터백을 딴 팀보다 한 명 더 두는 건데 수비가 돼야죠. 셋이서 그렇게 멀뚱거리고 로빙 패스 하나 들어오는 걸 못 막고 있으면 그럼 포백이 낫죠, 차라리. 그렇죠. 네. 그 부엔디아 로빙 패스 주는 거에 숭숭 뚫리더라고요. 토트넘 백스리가 이게 맞나? 근데 센터백이 시급하죠 지금. 링크 나는 게 근데 센터백은 링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최근 링크였던 게 이제 스포르팅의 포로 우측 필백이랑 페드로 포로. 그 다음에 이제 마커스 에드워즈 음. 공미 토트넘 유스 출신이죠. 이 두 선수 좀 나는 것 같고 딱히 바스토니는 저번 이적 시장이 진했지만 안 가죠. 안 오는 파스토니가 왜 가면? 그쵸 뭐안 오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으니 안팔 거라서 네. 처음 진짜 지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약간 알아요. 구단에서 팔 수도 있는 게 인터밀란이 좀 재정적으로 몸개입을 좋지 않으니까 팔 수 있는데 선수가 그렇죠. 안 가겠죠. 않을까. 선수가 안 가죠. 그바르디올로 주급을 높여줘도 안 가지 않을까. 중급 5배 때려줘도 안 가요. 챔스 뛰어야 되는데 이제 뭐 레알에서 부르고 미넨에서도 네. 부를 거고 막 그럴 건데 토트넘이 안 가죠. 아스나 와라. 그바라디올? 예. 아싸 우승하면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승하면 오겠습니까? 우승해도? 안 가죠. 안 가죠. 그바르디올이 미쳤어요? 그래도 토트넘은 절대 안 간다. 네 그렇게 해서 토트넘은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고요. 6위가 이제 리버풀입니다. 어느새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리버풀이 점점 자리 찾아가는 거죠. 잘해요. 잘해요. 심지어. 네, 16경기 28점.
2연승입니다. 역시 일단 아스톤 빌라를 3대1로 크게 이겼고요. 레스터전에서는 한 골도 못 넣었는데 2대1로 그쵸. 이겼습니다. 멀티골. 이제 파스 자책골 두 골이 들어가면서 불쌍하더라고. 아, 좀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골대 맞고 들어간 거는 조금 네. 억까하지 않나. 근데 이제 이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누네즈 공격수가 존나 좀- 못해요. 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저는 근데 좀 의견이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네. 어떤 관계자가 이제 네. 이런 말 했더라고요. 누네즈는 피지컬 좋은 베르너다. 아 맞습니다. 아, 그건 좀 동의합니다. 그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공격수는 아예 골을 넣을 줄 모르던데. 아, 베르너보단 많이 넣습니다. 배보다 못 넣는 공격수인가요 그게? 벨리버보다 지금 많이 넣었나요? 많이 넣었죠. 하이아니스보다 적게 넣었죠. 그런가요? 마갈량에서 몇 골인데요? 헤딩골 자주 넣습니다. 지난 시즌 6골인가 넣었어요. 아, 그건 넣었죠 이미. 오? 그 정도 돼요? 예. 저가? 베르너가? 아니 누네즈가. 누네즈가. 유사 베르너. 예. 아, 누네즈가 그 제가 뭐 이것저것 찾아봤었는데 네. 사실 골을 많이 놓치잖아요. 최근에가 아니라 계속. 네. 빅찬 스미스가 1위더라고요 지금. 1등이에요? 네, 1등이죠. 제수스를 넘었군요. 제주스 넘었죠. 스털링도 넘었네요. 근데 그 슈팅 대비 유효 슈팅도 잘 때리고 많이 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레반도프스키처럼 될 것이다. 레반도프스키. 그 레반도프스키 클럽 첫 시즌에 헤맸습니다. 저도 사실 누네즈 조금 높게 평가하지만 그거는 너무 가지 않았나. 자자, 왜냐? 그 레반도프스키 첫 시즌 골 기록 지금 누네즈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수가 절반입니다. 그럼 뭐다? 포텐이 2배다. 아 그렇게 계산. 예. 제 중국식 계산이네. 미친 계산. 그래서 골은 사실 저는 자신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선수가 모자란 게 아니다. 이 친구는 자신감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요? 그럼 사실 자신감 계속 넘치던데요, 근데? 골 기회를 약간 동료한테 넘겨야 되는데 본인이 찼다가 이상하게 날리고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맨시티 경기 때 아, 살라 안 준 거. 네, 그때 본인이 한 두세 개 날렸죠. 자신감이 필요하면 초코파이라도 보내주실 생각이 있나요? 한국에서 응원하고 있다. 저는 골 넣어준다면 초코바이 보내줄 수 있죠. 그리고 파스 두 번째 골 사실 누네즈 골입니다. 그럼 이제 누네즈가 토레스의 뒤를 이을 수 있다. 토레스? 수아레스와 토레스의 뒤를 이을 수 있다. 그래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다. 이을 수 있다. 아직 어리다. 아직 어리다. 근데 어리다고 보기에는 저랑 출생 연수가 똑같더라고요. 어리지 않아요 이제는. 저 23이죠. 23. 팀의 주축이 될 만한 나이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영입은 실패다. 실패다? 벌써 네, 전 실패라고. 그래도 뭐 캐럴보단 잘하니까. 아, 캐롤보다 못하긴. 아직도 피르미누가 골수가 더 많습니다. 지금 리그 득점 보면 사라랑 피르미노가 7골로 이제 팀에서 제일 많고 네. 그 다음이 이제 누네즈 5골. 근데 피르미누 그거 본머스 점퍼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3골 2어신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리버풀이 어느덧 6위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팀 한 팀을 찾아보려면 이제 2칸 더 내려가야 됩니다. 분명히 리버풀보다 높았던 것 같은데. 7위 풀럼 17경기 25점. 그 다음에 8위 이제 나왔습니다. 첼시 16경기 25점. 지금 첼시가 최근 리그 7경기에서 1승 3무 3패거든요. 와. 이게 와. 포터가 처음 부임할 때 이제 이번 시즌 챔스 티켓을 따지 못해도 이제 경질 안 한다라고 처음에 말은 했지만 사실 성적만 보면 경질설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지금 팬들도 그거거든요. 포터는 부임하고 24시간 만에 훈련 한 번 하고 경기를 확 달라졌는데 포터는 지금 한 4달 했죠?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나? 경기력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이 노팅엄도 1대1로 비겼는데 이제 물론 강등 팀한테 비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실력으로 1대1로 비겼습니다. 정말로. 한 골도 주웠고 한 골도 약간 운이 없게 내줬고. 후반은 노팅엄 거였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후반 시작하고 한 65분까지 그냥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이제 4달 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월드컵 기간 빼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지켜봐야죠. 그것도 맞는데 이제 최근 감독 보면 그래도 다 빠르게 성과를 냈거든요. 콘테도 이제 첼시 왔을 때 뭐 10월부터 바로 3백 쓰면서 연승 가도 달렸고 사리도 처음에 오자마자 뭐 후반기 때는 좀 안 좋았지만 바로 연승 달렸고 가장 대표적인 게 투엘 24시간 만에 훈련 한 번 하고 바로 경기력 바꾸고 지난 시즌 악재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3위를 했고
이제 포터가 이제 능력과 잠재력이 모두 있는 거는 이제 인정은 하는데 이제 잠재력이 과연 능력으로 발휘가 될 수 있느냐. 이제 투엘 같은 경우는 잠재력을 이제 능력으로 다 발휘를 했는데 이제 잠재력에서 끝나면 이제 뭣도 아니다. 근데 첼시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얘까지 자르면 진짜 욕먹을 텐데요. 누구 데리고 오죠? 자를 수가 없죠. 이제 네. 자를 수 없어서 지금 답답은 한데 이제 성적만 보면 이제 자르는 게 맞긴 한데 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한다. 데제르비를 데리고 오는 건 어떨까? 한 번 더요. 브라이튼에서 또 브라이튼에서 첼시한테 이제 텍스로 이제 그만 좀 데려가라고. 브라이튼 원정 가서 욕 엄청 먹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로만 다음에 보올리 체제로 들어온 첫 시즌이잖아요. 보면 따지고 보면 그렇죠. 거기서 이제 첫 감독 교체를 단행했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내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선임한 그 감독 쳐내고 이제 내 사람 감독으로 심겠다 해서 이제 데려온 게 포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즌 챔스 못 가도 안 자를 것 같고 왜냐면 3년 그게 기다려주지 않을까요? 3년. 3년까지는 안 기다려줄 첼시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어쨌든 포터를 자르게 되면 고스란히 이제 자기 잘못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팀을 위해서 그렇게 빨리 뭐 경질을 할 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지금 지금 이적 시장의 가장 큰 중심이잖아요, 첼시가. 네. 겨울 이적 시장 지나고 시즌 끝나고 다음 이적 시장까지 보내고 난 다음에 뭔가 좀 결판이 날 것 같은데. 네, 저도 한 이제 내년 뭐 1월 그때까지는 지켜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챔스를 따지 못하더라도 왜냐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엘 자르고 포터 또 자르면 이러면 진짜로 투엘 왜 잘라냐 이 소리가 더 나올 거거든요. 사실 첼시 팬들은 이제 로만에서 계속 우승하고 감독 교체하면서도 우승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영향 때문인지 저도 사실 감독에 대한 인내심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근데 그렇다고 포터를 자르자니 마땅한 대안도 없고 계약도 5년이나 맺어놨고 브라이튼한테 2,200만 파운드나 주면서 이제 코치랑 다 데려왔는데 뭐 갈아치울 수도 없고 이제 성과를 성과 내도록 좀 팬들은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이 전에 감독들이 뭐 투엘 좋은 사례인데 투엘 사리 뭐 콘테 아니면 그 전에 무리뉴 그냥 다 이제 이름값이 좀 높고 꽤 보여준 게 많은 감독들인데 사실 포터는 그 정도 감독은 아니잖아요. 뭐 브라이튼에서 좋긴 했지만 그 정도로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브라이튼에서 처음에 데려올 때도 그랬죠. 이제 포터가 좋은 감독인 건 맞는데 브라이튼에서 리그 순위가 15위, 14위, 그 다음에 지난 시즌 9위였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9위는 괜찮은데 그 이전 시즌 동안 사실 15, 14위가 뭐 잔류에는 성공했지만 잘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첼시 팬들은 지금도 좀 불안한 게 재능 있고 이제 잠재력도 있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 잠재력이 터질 것이냐, 능력으로 될 것이냐 거기서는 사실 의구심이 많이 생기죠. 게다가 지금 월드컵 휴식기 동안 이제 뭐 본인이도 인터뷰를 했잖아요. 뭐 전술 준비를 했다. 당연히 놀지 않고 전술 준비를 했는데도 지금 경기력 보면 본머스전 그 전반전 말고는 사실 계속 못하고 있거든요. 리스 제임스가 부상 아웃당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공격은 정말 안 되고 수비도 좀 불안하고 그거 보면 이제 성과를 내야죠. 감독이면 뭐 부상 많은 것도 알겠고 선수상 뭐 최전방에 하베르츠인 것도 알겠는데 뭐 열악한 상황에서 결과를 내야 하는 게 감독의 일인데 결과를 증명 못한다? 솔직히 그러면 그 자리를 유지할 자격이 없죠. 저는 그래도 이번에 이적 시장이 포터 오고 나서 첫 이적 시장이니까 이적 시장 끝나고 몇 경기 해보고까지는 좀 판단을 밀어놔야 되지 않을까. 기다려봐야 된다. 평가는 원하는 선수대로 좀 데리고 온 다음에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 아무나 기다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싹수가 보여야 되는데. 그럼 싹수 보이는 사람 누가 있죠? 데제르비. 데제르비. 얘는 꽤 괜찮게 차더라고요. 저는 그럼 추천. 파트릭 비에이라. 비에이라 괜찮습니다. 왕방방. 비에이라 첼시 감독을 갈까요? 아 그렇네요. 예전에 베니테즈도 데려왔는데 솔직히 우승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데려오죠. 그때 베니테즈도 팬들 반대 많긴 했지만 어쨌든 유로파 우승했고. 비에이라 재밌던데요 경기? 잘해요. 펠리스 좋으니까. 네. 저는 다음에 갈리면 비에리가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램파드 2기 어떻습니까? 램파드 저는 괜찮은. 램파드 초반에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램파드 근데 첫 에버튼 시즌만 잘하고 두 네. 시즌 못했어요. 너무 못했어요.
근데 에버튼 하는 거 보면은 뭐 그쵸. 유업이 존나. 와 그거 잘하는데요. 뭐 이호빈 잘했는데 솔샤르 어우. 솔샤르가 첼시를 뭐 첼시 역시 1승 1무긴 하지만은 뭐 경기력 상태나 뭐 현재 상황이 크게 안 좋은 것 같고 리스 제임스가 말했던 대로 엄청 큰 이탈인 것 같습니다. 리스 제임스는 진짜 부상이 너무 이제 그래서 지금 계속 우측 풀백 링크가 좀 나고 있죠. 이제는 리스 제임스를 그냥 주전이 아니라 인저리 프론으로 봐야 된다. 아. 그리고 의료진도 지금 능력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왜냐면 지금 부상이 너무 많아요. 포파나도 아. 복귀 거의 임박했다가 또 부상하고 캉테도 이제 재부상으로 이제 지금 이탈 중이라 의료진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로 부상이 많으면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 원래 리스 제임스랑 로프터스 치크 좀 나오지 않았나요? 풀백으로 윙백으로. 근데 치크가 좀 땜빵으로 좀 나왔었죠. 근데 둘 다 지금 부상이라 답답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첼시까지 알아봤습니다. 보통 팬을 하면 강팀 팬들이기 때문에 보통 순위가 위에서 끝나야 되는데 많이 거의 이제 내려가요. 12 언저리까지 내려왔네요. 최근 1승 3무 3패라는 건 좀 충격이네요. 성적이. 사실 1승 3무 3패면 첼시 기준이 아니라 그냥 뭐 레스터가 저렇게 해왔어도 못하는 건데 레스턴 잘하는 겁니다, 저거. 1승 3무 3패 잘한 네, 건가요? 네, 잘한 그래요? 거죠. 인정합니다. 사실 1승 3무 3패면 강등권이죠. 7경기에서 6점인 거니까. 강등권이죠 진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회축 이슈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찍기의 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코너를 이제 아예 정규 이제 코너로 넣어버렸습니다. 나름 반응도 괜찮았고 참여도가 괜찮아가지고 상품이 걸려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뭐 예측할 만한 경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계속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챔피언스 리그 16강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여기에다가 한 경기 추가로 유로파 16강은 아니고 24강이라고 봐야죠. 24강 이제 토너먼트 매치 맨유 대 바르셀로나까지 해서 9경기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챔스 16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프치히 대 맨시티 이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맨시티가 요즘 좀 승점 드랍하긴 해도 라이프치히 상태로는 저는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또 홀란드가 라이프치히 상태로 또 골 많이 넣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난하게 올라간다. 저도 맨시티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네, 저도 지난 시즌 이제 둘이 조별리그에서 만났는데 뭐 라이프치히가 저력이 있긴 하지만 맨시티를 상대로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홀란드와 훌리안 알바레즈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맨시티요. 저도 맨시티인 게 그냥 맨시티는 어떤 팀이랑 붙어도 16강에서는 이길 것 같고요. 이제 8강이나 4강에서 이제 과르디올라 변수 뭐 이런 거 아니면 충분히 결승까지 갈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오는 어떻게 보시나요? 동의합니다. 크게 아. 기대를 하지 마세요. 좀 아쉽네요. 저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체급이 다르다. 네,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체급이 다르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벨기에의 클럽 브리에 대 포르투갈의 벤피카입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클럽 브리에가 이제 예상을 뒤엎고 16강에 올라왔죠. 레버쿠젠이랑 AT 마드리드를 떨구고. 하지만 벤피카를 이기긴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벤피카는 PSG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2번이나 기록했고 유베가 좀 부진하긴 했지만 2번 다 이겼죠. 그래서 클럽 브리에도 잘하긴 했지만 여기까지다. 뭐 저도 벤피카가 워낙에 축구도 좋고 그 다음에 좋은 자원들이 많고 이제 해외 유수 클럽들이랑 링크도 되고 있는 만큼 뭐 벤피카가 그 조별리그에서도 모두의 예상을 깨고 1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브리에가 돌풍을 일으킨 것까진 좋지만 그래도 벤피카가 8강에 무난하게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뭐 접전 정도? 그래도 벤피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벤피카가 멤버도 좋고 엔조가 엔조의 변화가 있죠. 아, 그것도 변수인가요? 네. 저는 아직까지 안 나갈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더라도 클럽 브리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저는 엔조 나간다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첼시. 네. 예, 첼시든 뭐 이거- 어디든 엔조는 나간다고 보고 네. 과연 그걸 벤피카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엔조 한 명 나가도 클럽 브리한테는 그래도 시즌 중에 그 주전 멤버가 바뀐다는 공백. 거는 그 굉장히 큰 뭔가 뭐랄까요?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예? 예? 그 전술적인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까? 브리에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브리의 예상. 브리에. 오 여기서 딱 변화를. 나우 형이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치킨 잘 안 먹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벤피카 쉽게 이길 거라 보고요. 실은 항상 매년 뭐 변수를 창출하는 팀이 있잖아요. 챔스에는 그게 벤피카가 될 줄 알았는데 뭐 엔조의 공백이 그러니까 엔조도 뭐 공백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하무스 또 나가지 않을까. 뭐 링크가 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벤피카가 8강까지는 저도 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아 이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제 큰 빅매치죠. 그래도 리버풀 팬 어디 예상하시나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를 최근에 굉장히 자주 만났습니다. 최근 한 5시즌, 6시즌 동안 한 3, 4번은 만난 것 같은데 다 지지 않네. 다 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상성이 아닌가. 그래서 레알이 이길 것 같긴, 머리로는 레알이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애국 배팅 느낌으로 저 리버풀에 가겠습니다. 애국인가요? 예. 뭐야 이거? 리버풀 출신입니다. 그리고 1월에 또 좋은 영입이 온다면 뭘까요? 누가? 벨링엄. 일단 각포 오피셜. 각포. 벨링엄은 저는 1월에는 못 살 것 같고 벨링엄 오히려 레알 링크가 좀 더 진한 느낌이 있던데. 아스날 와라. 아스날 절대 안 가고요. 레알 리버풀 중에 하나인데 요즘 살짝 불안하게 합니다. 이적 시장 다가오니까 뭐 그런 기사가 많이 나더라고요. 뭐 돈 없다. 예. 뭐 저도 여태껏 뭐 결승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리버풀 레알 경기를 봤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리버풀이 뭐 측면 수비가 일단은 뭐 불안하고 그거에 반해서 레알은 측면 공격이 너무 좋고 거기다가 최전방도 이제 다윈 누네스와 벤제마 하면은 벤제마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중원도 추아멘이 이제 카마빈가 뭐 그 다음에 발베르데 거기에 모드리치 크로스까지 뭐 중원도 사실 리버풀이 좀 이긴다고 보고 수비는 뭐 또이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공격력이라던가 뭐 결정력 그리고 이제 안첼로티의 또 기막힌 운빨 축구 이런 걸로 봤을 때 레알이 좀 무난하게 크게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지난 시즌 결승에서는 1대0으로 이겼는데 이번에는 한 3골까지 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리버풀 일단 루이스 디아스랑 조타가 이제 나올 수 없을 것 같죠? 지금 네, 2월이 16강이니까 루이스 디아즈는 못 나올 거고 2차전에 나온다 해도 이제 몸 상태가 어떨지 모르고 이제 다인 누네즈랑 각포가 잘해줘야 되는데 근데 누네즈랑 각포 벤제마보다는 솔직히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레알의 추아메니와 카하빈가 원래도 좋은 선수였는데 월드컵 가서 더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약간 큰 경기도 정말 큰 경기도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저는 레알이 앞서는데 지난 시즌처럼 뭐 1대0으로 좀 힘들게 이기는 게 아니라 3골까지 날 수 있다. 저는 그 누네즈와 각포 물론 벤제마한테 밀린다는 거 압니다. 비니시우스한테 밀리죠. 예. 하지만 그 이제 시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챔스는 또 토너먼트지 않겠습니까? 한 경기 한 경기 네, 몰라요? 2경기만 더 잘할 수는 있다. 그럼 이제 최고의 투톱. 각포로 왼쪽으로 쓰겠죠. 네. 나온다면. 근데 누네즈도 얘가 자꾸 왼쪽으로 오는 애기 때문에 겹치지 않을까요? 스위칭이라고 하면 더 멋있어 보여요. 그럼 오른쪽에 이제 살라. 넓은 공간. 잘합니다. 예. 솔직히. 살라는 그래도 골 넣어줄 수 아는 선수기 때문에 살라한테 많은 기대를 걸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레알 쉽게 이긴다. 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리버풀은 뭐 그러니까 초반 분위기는 안 좋고 챔스에선 잘했다 해도 레알은 진짜 어렵지 않을까. 명실상부한 우승 후보고 말했듯이 추아메니는 이제 뭐 월드컵에서도 거의 베스트급 활약을 보여줬고 거기다가 뭐 모드리치도 아직 안 죽었고 크로스는 조금 죽었고. 조금 죽었고
비니시우스가 이제 충분히 아놀드 정도는 뜯을 수 있죠. 그쵸. 네. 요리할 수 있을 근데 거라. 아놀드가 요즘 괜찮습니다. 폼이 좋아요. 쉬고 왔기 아놀드가. 때문에 아. 얘가 이제 월드컵 가서 경기를 잘 못 나와서 쉬고 온 아놀드는 못 막아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벨링엄 레알행을 예상하기 때문에 오. 벨링엄까지 가세된 레알이면 더 세다. 그래서 저는 레알 승으로 보겠습니다. 아 겨울에 벨링엄이 레알로 간다고 예상하시나요? 네. 도르트문트 오. 첼시는 겨울 이적 시장에 벨링엄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러면 압살일 텐데요. 벨링엄 레알 가면. 벨링엄 레알은 생각을 진짜 못했는데. 진짜 좀 크게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은은 어디로 저는 보시나요? 리버풀이었거든요 원래. 오. 승리가? 네. 아 예. 아니, 바뀌었나요? 아니 안 바뀔래요. 아니 아놀드가 요즘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놀드가 수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번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하나요? 근데 굉장히 잘해요 요즘에는. 몇 경기. 아 그쵸. 월드컵 갔다 와서 2경기. 어. 가기 전에 진짜 이거는 심했는데 잘합니다 요즘. 그리고 아, 저는 수비 문제는 다 체력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음. 반다이크. 덴벨레는 좀 예외 아닌가요? 누구죠? 무슨 우스만 덴벨레라는 선수 조금. 아니 예외. 걔는 그 친구 그냥 축구를 못하는 걔는 친구고.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안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경표 이런 애들이 라인 올린 팀한테 굉장히 강해요. 이런 스타일의 친구들이. 그렇죠. 저는 모라타 느낌이 나갔고 그럼 챔스에서 모라타 그거 안 좋은 거 아닌가? 아니 챔스 모라타는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고경표가 상대하는 수비수가 이제 밀리탕, 알라바. 할만할 것 같은데. 오. 그 베르- 누네시는 수비수 누구를 만나도 다 비슷하게 합니다. 재밌는 게 베르노도 레알 상대로 꽤 괜찮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친구들 믿어요 강팀 상대로. 그리고 저기 조타 돌아오나요? 조타는 돌아올 수도 있는데 디아즈가 못 돌아올 것 같아요. 디아즈가 아쉽긴 하지만 조타, 살라 거기에 경포까지 하면은 각포 하면은 괜찮은데요? 저는 네. 티아고 변수도 항상 있기 때문에. 티아고 나오라고 티아고는 봐야죠. 그건 모르죠 아직. 티아고는 이 경기 시작 이틀 전까지도 모르는 선수라서 사실. 라인업 발표할 때까지 몰라서. 맞아요. 그래 저는 리버풀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세 번째 경기까지 봤고요. 이제 네 번째 경기입니다. AC 밀란 대 토트넘입니다. 재밌네요. 이 경기가 살짝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클럽 간의 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유명한 팀들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나름 유명한 선수들도 많고. 그렇죠. 이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어렵다. 저는 이거 AC 밀란이 이긴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토트넘이 수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밀란에서 지루와 레앙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저는 못 막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트넘에는 콘테가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콘테? 절대 믿을 수 없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제 이탈리아 클럽이라서 이제 AC 밀란이 세리아 팀이니까 이탈리아 축구에 익숙하니까 뭐 잘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첼시에서도 로마 만나서 털렸습니다. 탈탈 털렸죠. 이제 안 된다.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봅니다. AC 밀란이 그래도 한 2골 차로는 올라가지 않을까. 저도 이거 그냥 밀란이 압살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토트넘 제가 이제 늘 신뢰하지 않는 토트넘 중원 이제 반복되는 이제 패스미스라던가 아니면 볼음반에서의 좀 약점. 근데 밀란은 토날리 괜찮습니다. 잘해요. 베나세르 잘합니다. 잘해요. 거기다가 이제 앞쪽에서 뭐 데케텔라엘은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레앙도 있고 지루도 있고 거기다가 뭐 살레마이커스 뭐 나쁘지 않다. 레비치. 그러니까 레비치는 백업 아닌가요? 그래도 태호도 네. 있죠. 태호. 네, 테오도 있고 태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데스트만 안 나오면 밀란이 이길 수 있다. 근데 데스트 월드컵에서 나름 나쁘지 않지 않았나요? 그 미국이니까. 그렇죠. 네. 네. 데스트는 근데 제가 볼 때 왼쪽에 고속도로 열린다 봅니다. 태호 레앙이면 뭐 고속도로죠. 그걸 이제 로얄과 로얄 도어티. 그렇죠. 그리고 뭐 로메로. 로메로. 아주 로메로. 오케이. 3골 먹겠다. 누군가요? 송승현 씨. 저만 남았나요? 아니요. 다 안 했나요? 네. 저도 뭐 비슷하게 밀란. 저는 항상 그 요리스를 신뢰하지 않거든요. 오. 저는 사실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미뤄왔습니다. 그 요리스가 그 18 월드컵 우승할 때부터 그때 헛발질. 그 전부터 그 우승권 팀의 골키퍼가 아니다. 레노 근데- 느낌. 예? 레노 느낌. 레노는 우승권이었던 적이 없잖아요. 레노 우승 해봤나요?
레노는 애초에 주전으로도 못 나오는 레노랑 유리스는 좀 심하죠. 레노 주전이었죠. 그죠. 아스날에서. 한대 쪽 레노도 이래서는- 좋았으니까. 레버쿠젠. 근데 아스날에서 우승을 뭐 예. 네. 그 어쨌든 요리스가 저는 항상 불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미스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확. 그리고 또 이제 밀란의 공격수는 또 지루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호흡을 맞춰왔던 월드컵에서 더잘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못 막죠. 아, 그래서 못 막나? 네, 프랑스 역대 최다 득점자 지루 2골 예상합니다. 런던 출신이 잘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밀란이 우세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지루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이어가 지루랑 헤딩 경합 이길 자신도 없을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뭐 로얄 도어티가 레앙 막을 수도 없을 것 같고 테오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오. 그냥 꾸역승. 그냥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길 것 같다. 근데 그런 경기가 느낌이다. 이번 시즌 토트넘에 꽤 있었어요. 전반기 경기가 안 특히 좋고 많았어요. 못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긴 경기가 꽤 있었어요. 네, 계속 밀리다가 그것도 이제 빨리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저도 토트넘이거든요. 음. PL 팀이라는 게 예. 체급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생각해요. 그래요? 아, 리그 수준 차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게 말하면 자극적이지만 체급의 차이, PL이라는 체급의 차이, 케인, AC 손흥민. 밀란도 세리에 우승. 근데 밀란은 우승권 팀이고 토트넘은 우승 못하는 팀인데 그렇죠, 맞죠. 심지어 세리에에서 밀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2등이고 네, 근데 왜 체급 근데 차이가 뭐- 나죠? 모르겠습니다. 케인, 아, 이 케인한테 많이 맞아 보셨나요, 다들? 아니요? 존나 많이 맞아봤거든요. 케인은 잘합니다. 그거는 그쪽 팀 네. 수비가 아, 모르겠지만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이 월드베스트급의 선수들이 아, 있기 네. 때문에 한 판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도 뭐 아까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은 토트넘은 이제 케인 말고는 손흥민이 살아나는 게 관건이다. 솔직히 케인은 뭐 항상 활약이 상수 정도라고 보고 미쳐 날뛰는 시즌 그러니까 이제 무리뉴 때 케인 더브라이너 그런 시절 때처럼 엄청난 활약을 할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일정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역시나 손흥민 선수가 요즘 뭐 페리시치 때문인지 개인적인 그 컨디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처럼 이제 번쩍이는 모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경기도 손흥민 선수가 이 2월 전까지 살아나냐 못 살아나냐에 좀 달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직 한 달 넘게 남았기 때문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나폴리입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 김민재죠. 안 그런가요, 다들? 저도 나폴리 승이라고 봅니다. 김민재입니다. 팀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 제가 나폴리 경기를 이번 시즌 돼서 사실 처음 봤는데 챙겨본 거는 뭐 처음부터 나폴리 굉장히 잘하던데요. 그리고 공격 작업하는 데서도 좀 매끄럽게 탁탁탁탁 전진해서 골 넣는 과정도 많았고 그리고 특히 뭐 영입도 잘했고 리그에서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나폴리가 이기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게 이대진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나폴리가 이번 시즌 그냥 유럽 전체로 봐서 거의 제일 강력한 팀이거든요. 리그에서도 지금 13승 2무로 아예 무패고 뭐 챔스에서 리버풀한테 한번 지긴 했지만 뭐 홈에서 자기들도 잡았으니까 1승 1패로 괜찮고 근데 프랑크푸르트는 리그에서도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챔스도 조별리가 정말 간신히 올라왔고 이거야말로 정말로 체급 차이다. 이건 진짜 나폴리가 무난하게 이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강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폴리가 근소 5위. 분명 이제 치열하게 박 터지다가 나폴리가 이기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프랑크푸르트는 강팀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사실 뭐 수비도 그렇고 아 캄프누에서 접어서 그런 건가요? 그거 표 매수했잖아요. 네. 뭐 아세요? 네. 표를 매수했나요? 경기는 안 했잖아요. 경기력으로 이제 결과를 증명해야 되는 자 집중하시고. 네. 일단은 뭐 나폴리가 뭐 중원도 그렇고 특히 오시멘도 미쳤기 때문에 뭐 흡입차가 뭐 최근에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월드컵 직전에. 그래도 저는 전체적인 부분이 프랑크푸르트보다는
꽤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폴리가 이건 좀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시멘이 또 어린 선수인데도 큰 경기에서 골을 잘 넣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오시멘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뭐 아직 뭐 한 달 넘게 남아 있고 뭐 변수도 많지만 저도 나폴리가 이길 것 같고요. 굳이 변수를 뽑아보자면 전반기 때 나폴리의 선전을 이끌었던 선수들이 뭐 영입돼서 나가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뭐 나폴리가 편안하게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번째 경기를 보면은 도르트문트 대 첼시입니다. 일단 첼시 팬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볼게요. 근데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먼저 메모를 했던 게 노팅엄전 전이었어요. 경기하기 전에는 제가 첼시가 리그에서 안 좋지만 뭐 챔스에서는 도르트문트가 정말 안 좋고 첼시가 그래도 챔스에서 잘해서 첼시가 근소위로 이길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노팅엄전을 보니까 아 과연 챔스에서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안 좋아가지고 겨울에 지금 엔조 링크가 나오고 있는데 엔조 좀 데려오고 지금 포파나도 데려올 거고 제가 봤을 땐 첼시가 뭐 첼시 팬인 마음을 조금 담아서 첼시가 정말 힘겹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도르트문트가 정말 강팀인 건 맞는데 도르트문트도 좀 보면 경기를 좀 오락가락해요. 근데 맨시티를 상대로 잘했다가도 세비야와 코펜하겐을 상대로 좀 고전하기도 하고 뭐 리그에서 보니까 리그 6위더라고요. 대신에 관건은 체력이다. 왜냐면 분데스가 뭐 1월 20일에 이제 리그가 재개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첼시는 리스 제임스도 다쳤고 또 부상자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이제 도르트문트가 조금 약점이 된 게 이제 홀란드가 나가고 난 다음에 공격이 조금 많이 허술해졌다는 거. 그래서 결정을 지을 선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꾸역꾸역 올라왔던 게 뭐 벨링엄도 있었고 여태까지 뭐 중원이라던가 뭐 로이스는 뭐 사실상 이제 조금 아쉽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정배는 첼시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린 선수들 뭐 무코코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좀 믿고 도르트문트 역배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레버쿠젠 때 되게 좋아했던 이제 율리안 브란트 거의 이제 사라진 선수지만 그래도 이제 브란트가 있는 도르트문트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벨링엄은 겨울엔 안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냥 단순하게 벨링엄의 캐리로 도르트문트가 8강에 올라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첼시라고 봅니다. 일단 도르트문트 물론 이제 월드컵 끝나고 이제 분데스리가 선수들은 많이 휴식을 취하지만 도르트문트 주전 뭐 쥘레, 슐러터백, 게레이로 그다음에 뭐 무코코, 아데에미 애매하죠 다. 다 월드컵에서 활약이 별로였어요. 뭐 로이스가 있다 해도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벨링엄 나간다의 한 표였기 때문에 크게 반전을 내기 어려울 것 같고 첼시는 뭐 기대할 만한 이적 시장이 좀 펼쳐질 것 같아서 첼시의 큰 대승 예상합니다. 대승. 와. 엔조가 첼시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엔조는 못할 거예요. 근데 도르트문트도 강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했죠. 도르트문트는 체급 자체가 떨어졌다. 네. 첼시가 이게 할만하지 않을까. 어차피 둘 다 공격 못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렇죠. 하베르츠가 한 건 해주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하베르츠가 네. 그 도르트문트 4위 예측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틀리지 않았나요? 4위였나요? 도르트문트가? 3위인가 4위 뭐 예측하시죠? 16강 못 간다 네. 네, 세비야한테 진다 했죠. 아, 맞네요. 저는 그 속나무의 촉 또 틀린다고 봅니다. 세비야는 체급이 내려간 정도가 아니라 팀이 바뀐 정도인데 거의 그냥 역변했죠. 그조가 꿀조였다니까요. 그래서 첼시 네, 첼시. 좋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경기입니다. 인테르 대 포르투. 어렵다. 어렵나요? 네. 그래요? 뭐 쉬워요? 쉬운 건 아닌데 저는 뭐 미리 어디로 보시죠, 승현? 저는 포르투. 오. 포르투가 은근 한 8강 정도에 자주 와요. 그리고 8강에서 항상 리버풀 만나기 때문에 레알을 꺾고 리버풀 올라가서 8강 포르투. 네, 그래서 포르투 예상하겠습니다. 저는 포르투. 인테르 축구 못한다.
와, 네. 근데 그런 인텔을 못한다. 말이죠. 인텔은 축구를 못하고 그냥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인텔을 투톱들이 다 월드컵에서 줄줄이 말았기 때문에 뭐 개막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바렐라 브로조비치 중원 좀 애매하다. 근데 포르투의 이 좀 뜬금없는 이제 또 이제 직선적인 축구라던가 아니면 또 루이스 디아스가 포르투 출신 포르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뜬금없는 스타들의 탄생이라던가 요런 걸로 봤을 때 포르투 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좀 8강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포르투나 벤피카나 이런 팀이 선수를 잘 데리고 와서 잘 파는 성공적인 셀링 클럽이잖아요. 네. 그런 팀들이 항상 막 챔스 이런 무대에서 갑자기 깜짝 스타가 탄생합니다. 갑자기 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다든지. 누네스도 깜짝 스타였죠. 루네즈 예 그렇죠. 네. 골도 많이 넣었고 그때. 저도 포르투 왜냐면 인테르가 공격수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라우타로는 루카쿠 월드컵에서보다는 뭐 리그에서 좀 더 잘하긴 하지만 사실 기복도 심하고 루카쿠 이번 시즌 뭐 부상 때문에 제 컨디션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제코 36살입니다. 안 돼요. 호아킨 코레아 안 좋아요. 근데 포르투가 막 엄청난 빅클럽은 아니지만 인테르처럼 조금 흔들리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강팀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잡거든요. 유베도 그때 이제 유베가 조금 불안해 보이니까 그걸 확 잡아먹었고 저도 그래서 인테르가 불안하다. 그래서 그 빈틈을 포르투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호아킨 코레아도 부상이죠. 지금 월드컵도 못 갔고. 아. 네. 저는 인테르라고 보는 게 음. 물론 라우타로 루카쿠 저 진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바렐라나 뭐 브로조비치나 특히 저는 좀 변수가 될 만한 선수가 이제 차라노글루. 잘하는 저는 바르샤를 상대로 골을 넣었던. 잘 차라노글루의 뭐 프리킥도 그렇고 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 개인적으로 둠프리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사위 6 뜨나요? 잘할 땐 잘하죠. 좀 잘할 땐 잘하고 오든 프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못하는 말을.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레미가 에이스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테르가 이길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도 인테르입니다. 이게 확실하니까 좀 나와랑 좀 겹치네요. 인테르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나름 아닌가요? 몰라요. 넘어가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챔스 마지막 경기죠. 아하. 파리 생제르맹 대 바이에른 뮌헨. 빅매치죠 사실. 거품 더비.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무조건 뮌헨 승이라고 봅니다. 뭐 이거는 이유가 있나요? 의심의 여지도 없어요. 이거 무조건 뮌헨이라고 보고 이제 챔결 리턴즈 올 것이다. 네, 챙결 리턴즈도 챙결 리턴즈인데 저는 뭐 음바페를 막을 수 없다. 누가 아까 그랬었는데 막을 수 있습니다. 메시도 막을 수 있고요. 보아탱처럼 이제 쓰러지는 거. 매치 좀 네이마르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아, 그 PSG가 뭐 압도적이다 해도 그렇다고 지지 않는 팀도 아니고 잘 져요. 오늘도 졌고. 그 다음에 뭐 반대로 뮌헨은 진짜 잘 안 지는 팀이고 거기다가 이제 쭈포모팅이 PSG 상대로 저는 골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오. 근데 그때까지 축구 자랭이 모드가 되었던가 다시 축구 모탱으로 돌아온다. 근데 지지난 시즌에 만나서 잘했죠. 슈퍼모팅이 골도 넣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뮌헨이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사실 뮌헨이 조금 멀쩡했으면 뮌헨을 들어줄 텐데. 멀쩡합니다. 노현 이제 스키 타다가 날라가. 그게 멀쩡한 겁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올해 뮌헨 뭐 사실 뭐 마네도 사실 시즌 초반만큼 임팩트는 전 아니라고 보고. 마네가 아마 1차전은 못 나오지 않을까. 부상. 네. 그리고 이제 밀러도 뭐 월드컵은 또 월드컵이긴 한데 클럽에서도 막 그 잠깐 이제 부활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다시 이제 어시스트 막 이제 23도움인가 쌓고 이랬을 때처럼 폼은 아닌 것 같아서 파리 공격진들이 뭐 올해 다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하키미 같은 이제 측면을 좀 털어줄 수 있는 수비수도 있기 때문에 뭐 누누 멘데스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파리가 조금 더 전력적으로
이제는 미넨보다 앞서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당간당하게 파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 지난 시즌에 만났을 때 이제 원정 다득점으로 파리가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이제 사실 미넨이 노이어랑 미카 부상이 좀 있잖아요. 우파메카노랑 더레트가 있긴 한데 그 부상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골 차로 아쉽게 미넨이 탈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파리 예상이긴 한데 월드컵에서 아무래도 보여준 거에 제가 좀 감명을 깊게 받았나 봐요. 결승 팀 에이스가 둘 다 파리에 있고 아마 있을 거잖아요. 겨울 이적 시장이 지나도.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에른 미넨은 아무래도 독일 선수들에게 좀 드림 클럽이다 보니까 미넨의 그 독일 국대 선수들이 많잖아요. 독일이 월드컵에서 안 좋기도 했고 물론 월드컵 끝나고 이때까지 조금 시간이 있긴 하지만 파리가 이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저도 우리 파리 생제르맹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아니 넘어갈게요. 그것도 그렇고 그 독일 팀들이 좀 쉬는 것도 변수일 것 같아요. 뭐 체력은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경기 감각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너무 독일을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럴만 했어요.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2번 탈락했으면 2번 연달아 탈락했으면 불씨 당할만 하죠. 하지만 이제 미넨 무시할라. 못 무시하라고요? 막아요. 뭐요? 못 막아요. 아니 무시할라 월드컵에 좀 눈에 띄긴 했는데 요시다한테 맡기지 않았나요? 시다요. 약간 PSG 에서 한 말할 템포 사람이 맞지. 없어. 근데 미토마도 못 막는 얘들이 뭔 음악회를 막는다고 깝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알폰소가 있잖아요. 알폰소가. 폰지요. 네. 폰지가 미토마 막습니까? 음바페는 막을 것 같아요. 오. 근데 음바페랑 반대쪽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게 문제입니다. 음바페 쪽은 누가 서죠? 파바르? 파바르 아니면 마즈라이가 쓰죠. 마즈라이. 마즈라인 이젠 마즈라이다. 마즈라이. 이제는 마즈라이다. 빠바를 나중에 털릴 것 같습니다. 진짜. 파바르는 이제 센터백으로. 그렇죠. 또 강한 예측 하나 해봐도 될까요? 이거 파리 그 참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 6대1 이 정도 스코어가 나지 않을까? 아, 어디서 말? 몰라요. 합산으로? 합쳐서도 알리안체에서요? 합산 8대2. 8대2? 네, 합산 8대2. 와 그 합산 8대2 봅니다. 여덟. 아까 말한 6대1 참사가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일어나면 진짜 와, 그러면 존나 재밌겠다. 와, 진짜 바로 그냥. 그러면 이제 노이어 싸다고 맞아야죠. 이제 그 울라이가 계속 먹을 거기 때문에. 일단 울라이가 먹었는데 오이어가 싸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노이어가 없어져서 이제 울라이가 서게 됐으니까. 일단 울라이를 주전으로 세울 가능성은 0이라고 보고 데리고 올 있고. 것이다. 아, 니벨 데리고 올 거다. 니베 존머를 데리고 올 수도 지금 있고. 제일 진한 건 존머가 존머고요. 결국 상대편 거. 네. 니벨도 뭐 아직 불가능한 점은 아닌데 어쨌든 울라이를 챔스에 뛰게 할 일은 거의 0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참사? 제 기억으로 제가 그 미넨 치욕의 역사 그거 하면서도 기억하는 게 이제 안첼로티가 미넨한테 3대 0으로 지고 나서 이제 그렇죠. 경질 당했거든요. 6대1 같은 그런 날이 일어나면은 아마 나겔스만은 잘라야죠. 그쵸 미넨 최악의 감독이 되지 않을까? 최악의 감독 6대1이면 그쵸. 아, 그럼 펩 넘나요, 그러면? 6대1 당했다. 6대1 당했다. 펩이 낫죠 그래도. 아, 어. 은 그래도 4강은 아, 4강 갔으니까.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건 이제 투엘이 오겠죠 그러면. 오. 8경기 예측을 다 봤는데 챔스 일단 예측한 걸 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일단 맨시티와 나폴리는 저희가 다 의견이 통일됐고요. 벤피카 그러니까 클럽 브리에를 예측한 나우 혼자 한 명 있고요. 클럽 부리에 누구 있는지 아세요? 잘하더라고요. 미녀레. 아, 미니올레. 아, 갑자기 불안해지네. 리버풀 레알이 좀 갈리고 토트넘 밀란 역시 갈렸고요. 도르트문트 첼시 인테르 포르투 역시 갈렸고요. 미네는 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PSG를. 그럼 예상했습니다. 미넨급이 브리에급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한 명 달린 게 두 개니까. 뭐 숫자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추가로 번외로 유로파까지 보기로 했는데 이 유로파 매치는 바르샤 대 맨유입니다.
간단하게 예측 빠르게 하고 넘어가시죠.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냥 바르샤 바꿔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애국 배팅.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전술이라던가 감독으로만 보면 일단은 맨유의 압승이 맞고 뭐 카세미르가 있는 중원도 괜찮다고 뭐 볼 수 있겠지만 뭐 바란도 잘하고 근데 저는 이제 사비가 또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또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제가 말하면서도 좀 말이 꼬이는데 뭐 레비도 있고 그다음에 뭐 페란토레스 요즘 잘합니다. 페란토레스 요즘 잘하고요. 그다음에 덴벨레 전 주사위를 믿고 덴벨레도 역시 주사위형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페드리 가비 있으면 중원에선 먹지 않을까. 분명히 일단 경기 자체는 바르샤가 주도하는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 이제 역습에서 뒷방만 안 맞으면 그러니까 뭐 알바라던가 아니면은 뭐 측면 수비들이 조금만 잘해준다면 저는 맨유 정도는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사실 경기 예상은 뭐 준석이랑 비슷하게 바르샤가 아마 점유는 많이 가져가고 주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맨유가 요즘에 역습으로도 골을 은근히 넣었기 때문에 특히 레시포드라던가 레시포드가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바르샤는 그 유로파로 떨궈져서 간 팀 아니겠습니까? 네. 맨유는 잘해서 올라간 거고 네. 맨유가 이긴다 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게 맨유가 이제 터나가 원래 점유를 좀 중시를 하는데 이제 점유를 조금 포기하면서 리버풀이랑 아스날을 잡았잖아요. 전 바르샤도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게다가 사비가 유럽 클럽 대항에서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사비가 유로파에서도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8강 같습니다. 네. 테나가 이제 점유는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제 맞춤 점술로 잡지 않을까. 딱 보니까 저 아저씨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존나 맨유죠. 네. 한번 지켜보세요. 네. 책은 종합스코어 5대1.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5대1. 네. 와우. OT에서 4대1. 말도 안 되죠? 3분에서 또 집니다 1대5.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네. 카세미로 바란한테 이 짬이 다르다니까요. 가비 패드리가 짬이 안 돼요. 레비도 짬이 있는데. 네. 겁나 뭐 피해라서 뛰어봤습니까? 네. 대패 나옵니다. 네. 맨유가 정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바르셀로나가 이길 것 같습니다. 축자랄입니다. 그렇죠? 아까부터 이상해졌네요. 갑자기 미넨 얘기할 때부터. 그 레반도프스키가 맨유를 털어먹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레반도프스키가 골을 넣으면 상대가 좀 약간 약팀이라는 건데. 어. 오, 그렇게 되나요? 맨유 뭐 그렇게 강한가요? 오. 존나 강해요. 맨유 약합니다. 맨유 밥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덴벨레 잘할 거라고 보고요. 덴벨레는 저도 뭐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저는 발데. 네. 알레한드로 발레. 발데가 발데 진짜 물건이라고 인정. 생각하기 때문에. 발레 잘하죠. 발 잘해요. 뭐 레시포드와 발데? 슈퍼도 좀 레시포드는 잘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마시알도 믿지 않습니다. 마샬은 그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마샬은 안 쓸 겁니다. 안토니도 이제 720도 룰렛 하다가 뺏길 겁니다. 안토니 씨. 그다음에 이제 이 유로파 경기가 있기 전까지 대용 주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네. 하다 보면은 저는 쉽게는 아니더라도 치열한 싸움 끝에 이기지 않을까. 바르셀로나. 근데 점수 차는 2점 이상 날 겁니다. 좀 확실합니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와도 2점 차 이상 난다고 하긴 했어요. 저 아저씨는 5대1이라고 했으니까. 네, 5대1. 무모한 도박이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 아시다시피 저번에는 제가 제일 많이 맞췄거든요. 그 다음이 저였습니다. 그렇죠. 네. 축자랄의 픽을 좀 믿으세요. 다들 사심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위넨이 파이널에 올라갔습니다. 안 그래요? 다들 사심이 들어갔잖아요 이 예측에. 그쵸, 뭐 리버풀 팬도 리버풀 저만 찍었고. 없습니다 사심이. 당신 팀만 여기 제가 제일 객관적인 겁니다. 당신 팀 여기 올라올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2라운드에서 보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코너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고요.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코너 이적설입니다. 뭐 이적 시장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뭐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일단 오피셜 두 가지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각포 PSV에서 리버풀로 이적했습니다. 가격은 37밀 정도고요. 원래는 맨유와의 링크가 굉장히 진한 상황에서
리버풀이 뭐 하이제킹 수준으로 데려갔죠. 음. 일단 리버풀 팬은 각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각포 전 맨유 가는 줄 알아서 맨유 가겠구나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라이브로 이제 밤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각포 오피셜이 떴다. 뭐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월드컵에서 본 모습이 사실 단데 월드컵에서 괜찮았는 것 같고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다. 37mm 이 정도 공격수면은 괜찮지 않나. 뭐 뒤이어서 말하겠지만 요즘에는 선수들이 잠깐 월드컵에서 잘했다 치면은 70mm, 80mm는 기본이기 때문에 37mm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약간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네덜란드에서 온 공격수들이 PL에서 안 통했다. 수아레즈 있지 않습니까 리버풀에는? 아주 리버풀이 데리고 온 네덜란드 공격수는 거의 다 잘 됐죠. 근데 수아레즈 이후로 이제 뭐 반통수. 아니죠. 데파이. 도 데파이. 에르바인도 아니면 망했고 얀센도 망했고 데파이도 네. 망했고 망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리버풀은 수아레즈 이후로는 아마 네덜란드 공격수는 처음 데리고 오는 것 같아서 그 뭐죠? 카빗. 그 더 전 아니에요? 카윗은 훨씬 전이죠. 전이죠. 어쩐지 나이가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카빗도 잘했는 걸로 알아서 매력적이죠. 사실 못 봤지만 바이날든도 공격수는 아니지만 네덜란드에서 왔죠. 파이널드는 네, 잘했죠. 꽤 잘했죠. 뉴캐슬로 먼저 가긴 했지만 네. 그래서 각포 37mm면은 충분히 긁어볼 만한 딜이었다. 그리고 조타도 부상이고 디아스도 부상이니까 빨리 주전 자리를 좀 경쟁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각포 이제 영입되는 거 보면서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이제 선수단 상황이랑 이제 영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인가 그리고 이적료까지. 근데 세 가지 다 봤을 때 괜찮아요. 이제 필요한 영입인 거 봤을 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금 디아스랑 조타 부상이고 누네즈 기대 이하고 크리모인도 이제 사실 지난 시즌까지 계속 안 좋다가 이번 시즌 잠깐 반등한 거잖아요. 다시 안 좋아질 가능성도 매우 높고 살라도 지난 시즌 뭐 전반기 때 정말 축신 그 모습은 아니고 그래서 각포 충분히 데려올만 했다. 그리고 월드컵에서도 잘했지만 리그에서도 상당히 잘했고 이번 시즌 보니까 리그 14경기에서 9골 12개 도움이면 네덜란드 리그인 걸 감안해도 정말 좋은 선수다. 그리고 가격도 뭐 옵션 포함해도 4,400만 파운드? 이 정도면 게다가 젊은 선수고 월드컵에서 또 잘해서 주가 올랐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데려왔다 생각합니다. 저도 일단은 첫 번째 메리트는 무조건 가격이고 일단 뭐 유네스에 비해도 훨씬 싸기도 하고 월드컵 스타를 여기 나와 있는 가격대로면 3천만 유로대에 데려왔다.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일단은 공격수에 이제 다 똑같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 이제 부상도 있고 그 다음에 부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서 이제 각포 영입이 좋다고 생각하나 이제 제가 각포를 본 거는 PSV 경기보다는 사실 이제 네덜란드 국대에서 좀 많이 봤는데 이선 중앙에서 뛸 때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월드컵에서도 그렇고 스타일 자체가 조금 중앙에서 뛰어야 잘하는 것 같은데 과연 왼쪽 측면에서 뛰었을 때 또 잘할까는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각포 선수가 월드컵 전에도 맨유랑 링크가 있던 선수였잖아요. 그런데도 월드컵 프리미엄까지 붙었는데도 37밀. 이거는 이제 맨유가 이 선수 영입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크게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리버풀이 협상도 기가 막히게 했죠. 이게 처음에 기사가 뜬 다음에 한두 시간 만에 PSV에서 오피셜이 떴는데 이 정도면 리버풀이 협상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다. 그리고 이거 그 리버풀의 그 협상 담당한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 담당하는 단장 말고 그 영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번 시즌까지 하고 이제 물러나나 뭐 그러는데 마지막 영입이 코디 각포거든요. 그래서 그 단장님이 그 반다이크도 이렇게 싹 채웠고 영입을 굉장히 잘하는 직원이 아닌가. 마지막에 각포까지 딱 선물로 주면서 그럼 이제 FSG 만족하시나요? FSG 벨링엄 데리고 오면 완전 못하겠네요. 지금 돈 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피셜은 이제 호날두 선수입니다. 와 사우디의 왕자. 그렇죠. 무소속에서 알 나스르로 이적이 되었습니다. 축구 역사상 최고 연봉을 기록했고요. 이제 연봉이 2,700억. 와, 네이마르 계산을 해보니까 1초에 8,500원을 벌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을 감안했을 때 1초에 8,500원. 2초 고민하면 치킨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연봉이 2억 유로면 이거 한 선수 몸값급 아닙니까 거의? 몸값을 넘죠. 예, 유로는. 네이마르 이적료급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돈 많네요. 확실히 기름 부자라서. 여기가 이제
김진수 선수가 현재 소속팀이고요. 그쵸. 물론 김진수 선수는 나스르에서 뛰다가 지금 전북에서 계속 임대를 하고 있고 이제 호날두 선수 영입으로 인해서 이 비아랍 쿼터가 꽉 차서 아마 김진수 선수는 이제 팀을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제 호날두가 아시아로 왔기 때문에 한국에 올 수도 있습니다. ACL에서 한국에 오려면은 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그 기사를 좀 발췌해 봤는데 일단 ACL이 지금 원래는 봄에서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는 그 리그를 이제 가을에 시작해서 유럽처럼 가을에 시작해서 봄으로 끝나는 걸로 바꾸면서 한 대회를 지금 1년 반 동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 23, 24 시즌부터는 이제 가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사우디는 본선 3팀 플레이오프 한 팀이 참가 가능한데 이거 이제 추첨제 전환하면서 참가팀을 이제 시즌 이 2개년치 시즌 우승팀 2팀이랑 리그컵 2년치 팀 2팀 이렇게 해서 4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날두가 ACL에 나가려면 이 대회 4개 중에 하나를 우승해야 돼요. 현재 알 나스르가 지금 리그 1위인데 2위와 승점이 1점 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CL 결승은 이제 홈앤어웨이 방식이기 때문에 ACL은 또 서아시아랑 동아시아로 나누어서 결승전만 이제 섞어서 하는데 한국과 경기를 하려면 ACL 서아시아에서 결승 진출해야 되고요. K리그 역시 동아시아에서 결승을 진출하면은 홈앤어웨이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이 뛰겠죠? 그렇죠. 노쇼 안 하고 엄청난 야유를 받겠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좀 호날두 선수가 어쨌든 뭐 과거에 뭐 중국으로 간 선수들이라던가 뭐 인도로 간 선수들이라던가 뭐 사우디도 있지만 이런 선수들이랑 달리 그 선수들은 돈이 중요시 됐기 때문에 이 팀으로 넘어오긴 했는데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중요시 됐다기보다는 뛸 팀이 없어서 자기 입맛에 맞는 팀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로 넘어온 거라서 좀 약간 경우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좀 많이 다운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뭐 이제는 한국까지 오게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날두는 이제 알 나스르로 갔고요. 네, 뭐 크게 뭐 기대는 안 되네요.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폼도 많이 떨어졌죠. 그 사우디 리그 수준에서는 그래도 좀 폭격하지 않을까요? 해야죠. 뭐 해야죠. 질라탄도 미국에서 거의 폭격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들리는 기사로는 호날두가 이제 감독 선임과 같은 것에도 좀 관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들려오던데 그러면 그래서 거의 이제 사실상 호날두 FC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등번호 이제 기존에 쓰던 7번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아마 호날두가 조금 이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알라스르를 찾아보면서 발견했던 건데 알라스르 지금 골키퍼가 오스피냐더라고요. 오스피나. 네, 그래서 뭐 그 정도 사실 정도. 반갑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라스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이적 시장에 뭐 FA되는 라모스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거의 뭐 레알 향후였네요. 그죠? 호순실인가요? 벌써부터 이제 나스르가 약간 좀 세계 이적 시장 가십에 많이 오락내리락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적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첼시 얘기가 많은데 먼저 바디아실 모나코에서 첼시로 간다는 루머가 있죠. 개인 합의가 완료됐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35밀 플러스 알파 정도의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 바디아실 정도면 이제 거의 준 오피셜이라 봐야 될까요? 뭐 지금 루머는 이미 개인 합의 완료됐고 뭐 비드도 넣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가격은 괜찮죠. 뭐 다른 기사에서도 말하기를 뭐 3,700에서 3,800만 유로라는데 이 정도면 나이도 어리고 괜찮은데 이제 사실 왼발잡이 센터백이 지금 계속 없었거든요. 첼시가. 제가 첼시 경기 열심히 챙겨본 12-13 시즌부터 왼발을 잘 쓰는 센터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경기를 이 선수가 뛰는 걸 거의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프랑스 리그에서 데려왔다가 뭐 실패한 케이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 선수가 잘하는지를 경기를 사실 모나코 경기를 많이 보진 않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또 프랑스 리그 전문 특파원이 좀 없는 게
아쉽지 않나. 그리고 첼시가 수비수 영입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최근에. 뭐 그쵸. 쿨리발리도 데리고 왔고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좀 나간 선수가 많기도 하고 포파나도 있고. 3백을 쓰니까 좀 필요하죠. 이게 그바르디올에서 약간 선회한 느낌인 거죠. 마르디올이 좀 너무 비싸기도 했고 가격이 훨씬 더. 이바르디올을 1억은 필요하니까. 네, 노렸다가 작년 9월에 이제 또 재계약을 하는 바람에 이제 가격이 더 뛰었고 월드컵에서 또 더 뛰었고 지금 너무 비싸죠. 지금 첼시가 영입할 포지션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거기서만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되는 선수는 역시 첼시와 얘기되는 선수인데요. 엔조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benfica에서 첼시로 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일단 예상 이적료가 130ml에 가깝습니다. 와. 일단 바이아웃이 120ml인데 이걸 뭐 일시불로 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30ml에 가까운 수치로 협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 합의는 또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엔조 페르난데스 선수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첼시 삼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게다가 어제 노팅엄전을 보고 조금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 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그냥 질러라.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 지금 월드컵에서 보여준 걸로만 봤을 때 첼시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조르지뉴 이제 그냥 괜찮은 선수 마킹하면 그냥 공을 못 잡아요. 어제도 공을 그냥 거의 못 잡았고 캉테 없는 선수죠. 부상 때문에. 코바치치 부상이 잦아요. 치크 안 돼요. 자카리아 빡투박으로는 하는데 빌드업이 안 되고 발밑이 너무 투박해요. 그리고 갤러거도 전형적인 중하위권 에이스입니다. 첼시 수준에서는 빌드업이나 패스 선택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엔조를 지금 데려올 수 있다면 데려와야 한다. 라이스가 저는 더 좋은 선택이라고는 하는데 뭐 라이스를 지금 겨울에 영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그래도 가장 링크가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데려올 수 있을 때 데려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좀 반대하는 게 지금 첼시 미드필더 지금 보면 피지컬 조금 되고 수비를 좀 할 수 있는 선수가 뭐 굳이 넣자면 자카리아랑 뭐 코바치치 아니면 조금 더 쳐줘서 캉테 정도인데 어차피 엔조가 오면 이제 조르지뉴 자리를 대체할 거란 말이죠. 이제 삼선의 뒤쪽에서 좀 조립을 해줄 텐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좀 피지컬이 좋은 미드필더의 폼이 올라온다던가 뭐 부상에서 복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선수들이 뭐 다른 포지션이든 어쨌든 중원에 도움을 줘서 피지컬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조르지뉴의 비싼 버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특성상 뭐 그거보다 반 칸이나 한 칸 위에 쓸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 그냥 삼선에서 그냥 완전히 뭐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패스 뿌려주는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렇게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면 수비만 좀 부담이 더 가중될 것 같고 이제 돈만 쓸 것 같고 제2의 조르지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2의 조르지뉴는 아니고 저는 가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비싸다. 돈값은 못한다. 돈값은 절대 못할 것 같다. 저는 사실 그냥 전 세계 축구 클럽에서 봐도 이 가격이 합당한 미드필더는 거의 몇 명 없다 생각하거든요. KDB 정도? 그 사실 나이가 있으니까. 네. 외대고를? 아니고요. 저는 이 돈 주고 데리고 올 만한 미드필더 무시하려고 페드리 벨링엄 아니면 무시하려고 발베르데. 페드리 잘합니다. 페드리. 네. 페드리는 한 50ml 정도만 깎고. 사실 저도 이적료 몸값이 1억인데요? 이적료를 봤을 땐 너무 비싸. 이게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면 라이스 지금 예상 이적료가 7,000에서 8,500만 파운드인데 지금 엔조 이적료를 이제 파운드로 환산하면 1억 파운드가 넘어가요. 이게 라이스가 엔조보다 확실히 더 좋은 자원인데 더 좋죠. PL에서 일단 적응도 확실하고 그리고 홈그로운 자원인데 근데 이제 첼시가 그래도 지를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이 너무 안 좋죠. 이제 뭐 절박하면 어쩌겠어. 돈을 더 써야지. 이제 지금 급한 건 첼시니까. 그래서 엔조가 이 가격이 아닌 것도 알고 몸값을 당연히 못할 건데 일단 월드컵 프리미엄이 너무 강하게 붙었고 그리고 바이아웃을 지금 벤피카가 억울하면 불만 있으면 바이아웃 질러라. 약간 이 태도라 어쩔 수 없다. 지금 첼시 삼선이 너무 시급해서 말도 안 되는 이적료는 건 맞지만 지금 첼시 성적이 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급하니까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된다. 급하니까. 그리고 월드컵에서도 이제 조르지뉴하고 좀 비슷한 결이 있긴 한데 그래도
수비 가담이 좀 확실하게 되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 조르지니는 그냥 역습 당할 때 딱히 되는 게 없는데 엔조는 좀 해주더라고요. 물론 데파울이 더 잘하긴 했지만 그거 보면서 어차피 조르지니랑 캉테 내년에 아니 이번 여름에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대체한다 생각하고 데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냥 데려와서 10년 동안 쓰자. 약간 이 마인드입니다. 자카 시즌 2예요. 가요? 네, 저는 그렇게. 그럼 잘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5년 마지막에 1년 바짝 잘한다는 얘기인가요? 5년 전 자카 이제 25, 6쯤 되면 이제 조금 잘하기 시작할 거예요. 오. 네, 이제 그 다음 루머는 이제 벨링엄 선수입니다. 안 가요. 어디든 어디든 안 가요. 어디든. 리버풀, 맨시티, 레알 이런 세 팀 정도가 얘기가 있고요. 그 기사의 워딩, 가십의 워딩에 따르면 선수의 아버지는 리버풀을 원하나 선수 본인은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를 더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티는 일단 아닐 것 같고요. 저도 시티는 아닌 것 같아요. 간다면 그 리버풀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인데 사실 리버풀이 가능성 높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둘 중에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클롭이 이게 확실한 썰은 아니지만 클롭이 카타르 걔네가 잉글랜드 떨어지고 나서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제 앞으로의 플랜 리버풀에서의 그리고 이제 핸더슨이랑 친하지 않겠습니까? 벨링엄이 또 이제 카타르에서 비밀 데이트를 하다가 예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 왔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는 리버풀이 이번에 4등을 하냐 못하냐가 제일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챔스를 못 나가는 거는 좀 선수 입장에서 좀 많이 그렇죠. 챔스를 못 나가면 절대 안 오겠죠 벨링엄이.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벨링엄까지 가지는 거는 좀 적폐죠? 막아야 됩니다. 네. 뭐 UEFA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면 추아메니, 발베르데, 카마빈가, 벨링엄이면 거의 이제 뉴 제너레이션 미드필더를 싹 수집한 꼴이 되니까. 네. 근데 뭐 레알도 잉글랜드 선수를 뭐 많이 산다고 보긴 어렵긴 한데 뭐 잘된 선수도 별로 없고. 근데 저는 여름에 간다면 레알의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레알이 이제 은바페도 사질 않았고 이제 총알은 진짜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잘 당기면 레알로 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알 리버풀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관건이 정말 자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좀 더 절박한 건 리버풀인데 지금 FSG가 돈을 확실하게 안 쓰거든요. 계속 이제 몇 년째 벨링엄을 노린다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뭐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 나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한 2시즌 이상 계속 지켜봤으면 벨링엄 이적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거는 정말 자금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 레알은 사실 미드필더 진을 봤을 때 벨링엄이 그렇게 급한지 잘 모르겠어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막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은 있다. 근데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돈이 중요하지 그쵸, 뭐 비슷한. 선수 뭐 구성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땐 리버풀이 빨리 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건 레알을 갈 것 같다. 그리고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도 이제 팀의 최고 에이스였던 홀란드를 비교적 좀 싼 값에 팔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벨링엄한테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까지 해서 저는 레알 쪽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드리크입니다. 이제 아스날 링크가 있죠. 예상 이적료가 75미를 훌쩍 넘습니다. 와. 미친 거예요. 별명이 우크라이나 네이마르랍니다. 연명. 문신이 많더라고요. 문신충이네요. 아 예. 01년생에 어린. 저도 이거 무드리 이제 관련 기사를 봤는데 액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로마노에서 말하기를 뭐 아스날이 옵션 포함 6천만 유로 오퍼를 넣었는데 거절당했다 뭐 이러고 샤흐타르는 뭐 1억 유로를 원한다. 처음에 그랬었죠. 네, 그걸 보고 물론 잘하는 거를 뭐 잘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인정을 하겠다만 근데 그 정도 가격인가?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물론 아스날이 이선 윙어가 좀 필요하긴 한데 뭐 지금 뭐 큰 부상을 당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큰 돈을 질러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동의합니다. 그럼 아스날 팬은 블라우비치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블라우비치보단 나아요. 확실히. 사실 블라우비치보다는 좋은 자원이긴 한데 너무 비싼데요. 근데 더 급한 건 블라우비치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톱이 좀 더 급한 것 은케티아 같아요. 잘합니다. 아니 3월까지 은케티아로 버틸 건가요? 은케티아를 믿을 수가 있나? 저는 마르티넬리 올리면 되죠. 그럼 거긴 그 누구 자리는 뛰어요? 어디로?
그 전에는 누구로 하나요? 무드릭. 스스로가 돌아옵니다. 그 정도 되면 또. 스미스로 올 시즌 보니까 리그 48분 뛰었던데. 지금 이제 네. 출전 시간이 사카가 리그 16개 전부 선발로 나와서 1359분 뛰었어요. 이제 리그 팀 내서 팀 내 5위고 마르티넬리가 1365분으로 이제 팀 내 4위입니다. 근데 같은 이선 윙어 자원인 에밀 스미스로 이제 교체로 딱 4번 나와서 48분 뛰었고 리스넷은 64분. 이게 사실 백업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백업이 필요한데 1억 유로는 좀 아니지 않나. 인정이죠. 너무 백업의 1억은 비싸. 아니죠. 그래서 전 펠릭스를 그리고 살 거면 솔직히 그 돈이면 펠릭스를 데리고 오지 않나요? 그리고 펠릭스 임대도 해준다는데 예. 좀 펠릭스가 훨씬 좋은 게 아닌가. 사실 펠릭스가 좀 더 보여준 게 많긴 하죠. 조금 수준이 아니라 펠릭스는 최고 스타였으니까. 그 AT가 챔스 4위였죠? 그러면 뭐 그 유로파라도 뛰러 임대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사실 이거 이정류 막 이런 얘기가 사실 영입할 때 이정류 얘기 나오는 게 영입할 때랑 왔는데 잘 못할 때입니다. 사실 잘하면 이런 얘기 안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왔는데 만약에 진짜 우크라이나 네이마르가 아니라 진짜 네이마르처럼 한다. 와, 75mm 절대 아깝지 않죠. 그죠. 그래서 지르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다. 네, 그렇게 무드리크까지 봤고요. 마지막은 이제 얀 존모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있습니다. 아니, 일단 원소속 팀과 재계약은 안 한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시즌이면 이제 그러니까 이번 시즌 끝나면 아마 계약 만료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뮌헨 글라트바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로 공짜로 나가기 전에 한 푼이라도 받고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반대로 그렇게 아, 생각하지 그런가? 않습니다. 안 팔 최대한 것이다? 비싼 가격을 불러서 근데 계약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급한 거는 그쪽이니까. 아 그쵸. 쫄리면 뒤지시던지 그런 거 하는 거죠. 뮌헨은 지금 물론 얀 존모가 가장 유력하지만 아직 모든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6일까지 결정이 된다 라고 지금 보드진끼리는 확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얀 존모는 거의 올 것이다? 오기 직전이고 만약에 1월 6일 전까지 좀 나은 옵션을 좋은 가격이 협상이 되면은 그 선수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니벨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모나코와의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서 가능성이 매우 낮고 가장 유력한 건 얀 존모인데 아마 다른 대안도 있을 것 같고 다른 대안을 솔직히 저는 기대하고 있고 솔직히 얀 존모가 잘하긴 하는데 이제 PSG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잘하는 선수가 맨디 어떻습니까? 에드와르 맨디. 좀 더 잘하는 선수가 선방 안 원툴. 되나요? 케일러 나바스 좀 더 이렇게 나바스 정도 괜찮지 않나요? 나 괜찮아. 근데 아드리안. 챔스에서 이제 뮌헨을 만났는데 파리가 팔까요? 뭐 그런 거 있고 송범근 아 이적했잖아요. 일본으로 그러네요. 갔습니다. 이 소년 명수가 전북으로 온다고 하던데. 아 맞아요. 디마테오. 맞아요. 디마테오가 이제 와 오지 않았나요? 네 맞죠. 네. 스포츠 디렉터인가요? 그게 맞나요? 그게 아무래도 뭐 진단 얘기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테크니컬 디렉터 아 테크니크. 기술 고문이기 아, 때문에 네. 아마 상식 종신 다음 감독을 미리 내정한 느낌이죠 거의. 디마테오 전북. 보러 가야겠네요. 아침도 우승하나요? 물론 소방수로 들어와서 디마테오가 명장이죠. 그 이후에 완전 망했잖아요.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조망. 그렇죠. 뭐 지금 몇 년 동안 아예 감독 자체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무직이었죠.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얀존모 아마 뮌헨 올 것 같고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얀존모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뮌헨은 차세대 골키퍼가 필요하긴 합니다. 울라이도 나이가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여튼 그래서 이적설은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 뭐 1시간 40분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좀 길게 했는데 경기도 많고 뭐 예측하는 것도 예측할 경기도 많고 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마찬가지로 축구 얘기를 하면서 아마 세리에도 다음 주에 개막을 하죠. 세리에 얘기도 좀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개 정도 오피셜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그렇죠. 해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FC 한양 28화였고요.
다음 주에 29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